안녕하세요, 주재입니다. 오늘 여기 펜트하우스에 왔습니다. 오늘은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왔습니다. 감정가 13억 5천, 최저가 6억 6천만 원. 시세보다 7억이라는 싼 물건. 참, 그런데 그거 아세요? 족장은 이미 9년 전에 단타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이번 식사동 펜트는 입찰까지 했습니다. 결과 한번 보시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걸 팔아봤거든. 그래서 내가 완전 다른 사람이야. 혹시 너희가 나랑 같이 하다 보니까는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보면은. 완전 다른 레벨이다. 나는 이미 9년 전에 펜트하우스를 팔아봤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인 거지. 펜트하우스는 가격 조사하기 되게 힘들거든, 보면은. 그래서 너희 두 사람이 각자 찢어서 각자의 방향성과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가지고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갔다 온네. 자, 식사동 하자. 식사동! 파이팅! 부지 렌즈는 각자의 스타일대로 임장을 다룰 계획입니다. 터프한 부지는 어떻게 임장할까요? 부드러운 렌즈는 어떻게 임장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참, 고전 댓글란 보시면 카카오톡 바로 가기 있으니 잊지 마세요. 저는 펜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내부를 못 보면은 되게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펜트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굉장히 큰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펜트하우스는 인테리어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분양 당시 무마감이라고 해서 바닥, 천장을 인테리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는 일반적이지 않는 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지는 과연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소유주를 만나면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인테리어를 언제 하셨는지 물어보고 혹시나 내가 낙찰을 받으면 이사는 언제쯤 가실지 그런 거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임장하면서 최대한 임차인을 만나서 내부를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내부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 동인데 311동 2001호. 소유주는 만났을 때 하는 대화가 달라져야 돼요. 돈을 잃고 이 집을 경매로 넘기는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해주고 불만사항이나 그분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제가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반면 임차인분들은 보증금을 손해는 보실 수 있겠지만 소유주처럼 건물을 전체적으로 거의 파산 위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네, 사장님 잠시만 들어갈게요. 입구부터 다르네요. 1층물은 깔끔합니다.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건데 저 뭐 가도 못 볼 거거든요. 두들겨도 잘 열어주지도 않고 저는 이럴 줄 알고 부동산을 미리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내부를 먼저 한번 보고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매 물건과 같은 타입의 펜트하우스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입이 와... 보이시나요? 이 복도 길이? 이거 보자마자 이게 바로 펜트구나 싶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라스가 2개나 있었는데 테라스 하나당 크기가 웬만한 집 거실보다 넓었습니다. 제가 혹시 다른 비슷한 호수는 없냐고 여쭤봤더니 방금 봤던 펜트하우스가 20층 85평 15억, 지금 보는 아파트는 저층이지만 74평에 13억, 2억이나 차이 나는데요. 이 정도 차이라고 하면은 전 무조건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답게 마지막 층입니다. 부지야, 너 혹시 안 떨리니? 펜트는 한 가구만 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바로 마주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인테리어가 된 거 아닌가요? 와, 소방법 때문에 여기까지 입구를 못 만든 거고. 사장님 혹시 계십니까? 일단 안 계시는 걸로. 이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쓰레기도 나와 있고 옥상에서 밑에는 못 보겠죠. 일단 너무 아쉽습니다.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내부를 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신 건지 아니면 안 나오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람이 안 계셔서 저는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못 쓰는 건가? 부지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살아보고 싶다. 엄청 조용하고 엄청 크고 애기들하고 같이 숨바꼭질해도 못 찾을 것 같은데 살기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경 관리도 잘 해놓은 것 같고 아까 커뮤니티 센터도 안에 어린이집하고 키즈룸하고 카페하고 렌즈님 당근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인테리어 유무를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를 확인하지 못한 부지 어떻게 하죠? 인테리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확인 못하면 입찰하기 참 애매한데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족장님은 항상 임차인 만나고 힘쓰고 얼굴 내밀어야 되고 이럴 때는 꼭 저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렌즈님은 어디 갔다 오셨을라나? 제가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안 계시네요. 부지는 내부 조사를 못한 아쉬움에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부동산으로 이동합니다. 일단 렌즈님은 예약을 해서 부동산을 돌아보고 계시니까 저는 즉흥적으로 부동산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지는 부동산 인터뷰를 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거래는 없다. 내부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10에서 11억까지 한다. 수요층이 얇고 지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물건이다. 그렇지만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6억대는 정말로 너무 저렴한 가격이다. 네, 일단은 부동산 한 군데 우선 갔다 왔고요. 부동산에서 펜트하우스는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펜트하우스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블루밍 3단지하고 여기 옆에 있는 자이 아파트하고, 블루밍은 펜트하우스지만 자이는 대형 평수, 같은 전용 평수 74평이 자이 아파트에는 180세대가 있어가지고 조금 거래하는 게 자이가 기준이 돼서 같이 시세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 소장님이 매매 가격은 10억에서 11억 정도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세는 8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이가 8억에 지금 전세가 안 맞춰져서 7억 정도를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대신에 월세가 2억에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부동산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8억에 낙찰을 받아온다고 하면은 월세만 맞춰도 이자가 충당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각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원체 블루밍 3단지가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부동산 소장님들은 누드였대요.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들어오는 사람이 인테리어 하는 구조라 펜트하우스 전체가 각자 다른 색상의 인테리어를 다 하고 계시다고, 여기도 내부를 봐야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 제 기준은 10억 정도에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려면 제가 8억 정도의 낙찰을 받아와야 될 것 같고, 매도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뭐 단기 임대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또 수익을 내면서 좀 기다렸다가 펜트하우스 딱 한 사람에게만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군데로는 좀 부족해서 제가 다른 부동산을 조금 더 다녀오겠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경우에는 뷰가 좋아야 되는데,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반집이라는 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올수리 물건이 15억에 나와 있는데 1년째 팔리고 있지 않다. 월세 수요는 전혀 없고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이 전세 10억 정도로 찾는 사람이 있다. 야,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요. 앞선 부동산에서는 월세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세 수요만 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부동산 갔다 왔는데 첫 번째 부동산하고 너무 다르네요. 실거래가 없으니까 펜트하우스 가격을 가늠조차 할 수가 없다며 이 주변에 부동산이 다 폐업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월세나 전세나 이제 실거래가 있어야 소장님들도 어느 정도에 맞춰줄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펜트하우스는 진짜 조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수하면은 좀 힘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임장하는 도중에 그 경매 낙찰 받아서 이제 바로 매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명도하는데 소송 비용하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런 걸 다 했을 때 지금 손해보고 파셨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가 시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않고 손품만으로 이 아파트를 낙찰 받을 때는 쉽지 않은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확실히 펜트하우스 실거래가 없으면 너무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트하우스는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최대한 많이 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입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제가 몇 군데 더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방금 두 개를 보고 왔거든요.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쭉 뻗어져 있고 두 개의 호실이 합쳐진 크기라서 거의 100평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테라스도 있어가지고 공간 활용을 잘하면은 정말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무조건 펜트하우스 할 것 같아요. 부지님은 어떻게 하셨을려나? 이거 내부 못 보셨을 텐데. 일단 가볼게요. 렌즈가 들어간 부동산은 11억가량 형성되어 있지만 수요가 작다. 하지만 그래도 찾는 사람은 띄엄띄엄 존재한다. 최근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거래가 많지 않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을 두 군데 정도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에서는 가격을 알 수가 없대요. 얼마면은 팔아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섣불리 대답을 못 하세요. 지금 23년도 거래가 14억에 찍힌 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거는 코로나 시기에 정말 좋게 거래가 된 거다. 매수자가 없다 보니까 그 가격을 절대적으로 책정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에서는 그 옆 단지에 물건을 갖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경매 문의 때문에 그
단지의 물건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지금은 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거기 지금 저희 물건이 311동인데 312동에 4호 라인과 1호 라인이 있어요. 근데 4호 라인, 1호 라인 물건을 두 개 다 갖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으로는 4호 라인이 23년도에 14억에 거래된 게 딱 그 호실이다. 그 호실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안 돼 있었고 그 당시에 정말 싸다라고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고, 살고 계신 분이 인테리어를 한 2억 정도 하고 들어오셔서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다. 문의조차도 이제 아마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펜트하우스라는 특수성 때문에 분명히 매수 손님이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 중에 한 명만 잡으면 되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책정을 하고 들어간다면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근래에 나와 있는 펜트하우스 물건이 15억 물건이 가장 싸게 나온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막 20억, 21억, 24억, 8억 뭐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확실히 좀 뛰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만약에 저렴하게 받아서 저렴하게 내놓는다면은 1등 매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저렴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고 우선적으로 눈에 띌 테니까 조금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갔다 왔나? 네, 갔다 오긴 다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확실히 펜트 조사하기 힘듭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지만은 나는 팔아봤잖아. 2016년도에 팔아본 거 알지? 이 펜트하우스의 포인트를 알면 돼. 많이 팔릴 거 없노? 저는 9억 5천에 10억. 왜 10억이라 생각했던 거야? 여기 자이 아파트가 74평, 84평 대형 평형이 있어요. 근데 74평이 최근에 8월 달에 실거래된 게 8억 8천이에요. 근데 펜트도 74평이란 말이죠. 평형이 비슷하기도 하고, 펜트라는 장점 때문에 막 몇 억 더 주고 살 것 같지는 않아서. 펜트라는 장점,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내부를 본 렌즈와 부지, 그리고 매각을 해본 족장. 족장의 매도 부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족장은 여기서 어떠한 솔루션을 줄까요? 70평대하고 펜트하고 완전 달라. 왜냐면 테라스 공간이 있거든? 잘 꾸며놓으면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 그리고 펜트는 구조 자체가 두 개 합치다 보니까 쫙 뻗어 있어. 네. 렌즈 어쨌든 잘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을 꼭 한번 볼 필요 있어. 내부 인테리어? 그렇지. 관리사무소 와서 물 빨리 가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네. 이게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지? 21년도. 그러면 5년 지났잖아. 네. 펜트는 인테리어에 따라서 컨디션이 완전 달라.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미나칼리비 알아보고 2020년도에 들어올 때 인테리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꼭 보고 와. 그걸 네.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의 낙찰 가격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 생각하거든. 갔다 오나? 봤는데 이 느낌을 이거 드릴 수도 없고. 난 내부를 안 봐가지고. 그래도 확실히 족장님이 한번 팔아보셔서 그런지 되게 꼼꼼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역시 팔아보신 분은 다르다고. 이런 것까지 포인트를 찝어주신다고? 근데 관리사무소에 가면 다 얘기를 해주나? 뭐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미납관리비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미나칼리비는 약 3천만 원. 2021년 이후에 공사 기록이 없다. 이거 인테리어가 안 된 건가요? 20년도에 엘리베이터 사용 내역이나 공사했던 그런 이력들은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네. 어쨌든 기본적인 부분을 손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인테리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개인 취향이다 보니까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 취향에 맞게끔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금액을 내려줘야 되나? 잠깐, 2021년 이후에 인테리어 한 게 없다고? 아닐 것 같은데. 족장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얘기를 했고, 이후에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부터 엘리베이터 사용을 했고 2021년 2월에 전입을 했다. 즉 2달간 인테리어를 했다. 오케이, 입찰 도전. 방금 전까지 임장을 했는데 이제 입찰을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래 입찰을 할 때 긴장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물건은 좀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받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있다가 나올 예정인데, 낙찰 받으면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입찰을 하고 나왔는데요. 현장 결과는 3등입니다. 3등. 경매에서 동메달은 뭐다? 그냥 집으로 가야 된다. 물건과 사랑에 빠졌는데 보내줘야 될 시간이 왔네요. 뭐 어쩌겠어요. 이제 또 좋은 물건 찾아봐야죠. 만약에 낙찰받게 되면 이쁘게 꾸며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도 하고 뭐 쓰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꾸준히 입찰하다 보면은 좋은 사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또 저 좋은 물건 찾으러 가봐야겠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재밌는 물건, 좋은 물건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